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93년도 8월에 가요톱10 기준의 인기가요를 또 한번 쓱 훑어봤어요. 이때 완전 별들의 전쟁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이 여름이 뭐 워낙 또 그 가요계에서도 되게 이른바 대목이고 네. 그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름이 제일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93년도 8월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서태지 씨가 서태지와 아이들 2집 나왔고 네. 그다음에 신승훈 씨 3집 나왔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그 격돌이 일어나던 때였고 시장이 막 격동하고 있던 때였는데 뭐 사실 오늘은 그 1위 곡보다도 그 이제 10위권 내에서 보니까 좀 재밌는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유행했었던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노래인데 그게 이때였습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를 골라와봤습니다. 서태지와 신승훈의 이 틈 사이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노래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이었어요. 이 노래가 이때 나왔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김국환 타타타와 그렇죠.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를 볼 때처럼 그 낯선 풍경이었죠. 그렇죠. 가요톱10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우셨는데 신신혜 씨가 네. 지금도 배우시지만 그렇지. 배우 신신혜 씨 약간 얼굴은 알만한 그런 분이 되게 요상한 춤을 추면서 노래도 이상한 뽕짝 같은 노래인데 뭔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무당 같은 느낌도 들면서 맞아요. 어린 시절엔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일종의 엽기 코드이지 않았나를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세상은 요지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 93년도에 김수희 씨의 애모가 서태지의 하여가만큼이나 인기 많았고 네. 서태지의 하여가의 골든컵을 좌절시키는 노래가 바로 김수희 씨의 애모 엄청난 히트곡인데 네. 신신혜 씨가 가수로 데뷔하는 세상은 요지경의 음반을 제작한 사람이 김수희 씨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김수희 씨는 본인도 가수로서 애모로 큰 사랑을 받던 중이었고 이야 대단하네. 신신혜를 제작해서 그 신신혜를 심지어 발굴도 하셨어요. 가수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해서 음반까지 그 제작자로서까지 엄청나게 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요지경이 가요톱10 한 4등까지 올라가거든요. 대단합니다. 굉장한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 길보드 차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 길바닥에서 파는 그 불법 복제 음반 판매량까지 합치면 100만 장을 넘긴대요. 이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단한 인기였던 요지경이죠. 거죠. 네. 근데 또 웃긴 게 웃기다기보다는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인기를 얻었던 이 노래가 사실 막 가사가 그렇잖아요. 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예, 얘기 나오고 막 예. 이렇게 뭐 서로 뭐 세상이 그야말로 웃기게 돌아간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나중에 이 노래를 제작한 김수희 씨랑 신신혜 씨가 사이가 좀 틀어져요. 왜요? 이 노래 수익 분배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지고 나중에 그리고 신신혜 씨가 김수희 씨랑은 관계없이 또 큰 사기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인 거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네, 어려움을 겪으셨다가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신신혜 씨가 워낙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뭐 사기 당한 액수가 1, 2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이 당시 기준으로 네. 엄청 큰 돈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버셨기 때문에 뭐 막 그게 뭐 이렇게 막 궁핍한 막 생활을 휘청거리거나 하시는 그리고 또 그 신신혜 씨 선생님이 아직도 비혼이시거든요. 분이고. 그래서 되게 커다란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인간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세상은 요지경에 대해서 그럼 우리 오늘 세상은 요지경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당시 이제 우리가 흔히 뽕짝 음악이라고 하면 네. 되게 좀 비하라고 할까 이렇게 뭐 그렇죠. 고상한 사람들이 듣는 노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노래가 그것도 되게 그런 좀 엽기적인 그러니까 좀 코믹한 코드를 가지고 막 신신혜가 춤도 추면서 그렇죠. 나왔던 정말 센세이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주목하고 있는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 이제 숫자로 250이라는 분이거든요. 네. 250이라는 이분이 뉴진스의 뭐 어텐션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뉴진스의 메인 프로듀서이시기도 하고 그런 한편에 또 래퍼 빈지노 씨랑도 작업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현 시점 우리나라 K-팝 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로듀서 네.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랑 나이가 동갑인데. 어. 근데 이분이 작년인가에 솔로 앨범을 내셨는데 네.
솔로 앨범 타이틀이 뽕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뽕짝을 본인 나름대로 음. 재해석해서 앨범을 내신 거죠. 이런 되게 각광받는 프로듀서가 네. 뽕- 트렌디한 프로듀서. 트렌드 세터가 사실 이 사람이 만드는 노래가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죠. 이분이 뽕짝 음악에 되게 좀 심취해서 음. 앨범 한 장을 다 뽕짝으로 채웠더라고요. 어. 이 노래 이 앨범의 첫 트랙이 모든 것이 꿈이었네라는 노래인데 음. 어떤 할아버지가 이 노래를 객원 가수로 부르세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고 김수일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 이박사라고 하는 네, 그 네. 신바람 이박사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던 그 네. 뽕짝 리믹스계의 네. 거장이신데 그렇죠. 이분하고 같이 작업하시던 이제 작곡가로 활동하셨던 게 김수일 선생님이라고 해요. 아. 근데 그분을 모셔서 이제 노래를 물론 곡도 쓰셨는데 네. 이렇게 참여를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음. 우리나라 뽕짝 음악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준 뭐 일종의 그런 거고 그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나라 케이팝의 어떻게 보면 뿌리 중에 여러 맥이 있겠지만 네. 뽕짝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뽕짝이라고 해서 막 무시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그 DNA를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아카이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도 그 넓은 뽕짝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그래도 냇물 하나 정도는 형성하고 있는 노래가 아닐까. 또 김수희 씨라고 하는 또 일종의 되게 정실 또 우리 메인스트림한 그런 네. 제작자의 또 백업을 받아서 나온 음원이기도 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케이팝이 요새 진짜 난리인데 네.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케이팝이. 근데 막 케이팝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발라드 음악도 되게 많이 공헌을 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유심히 생각해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발라드 음악으로 활동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발라드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지금은 무조건 댄스 노래로만 활동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90년대에 막 약간 무시했었던 댄스 음악이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혹은 넓게 봐서는 세계 음악계의 어떤 흐름을 좀 바꿔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발라드가 뭐 공헌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 뽕짝 음악 우리가 뭐 한때는 일본 엔카 음악의 그냥 표절이다 뭐 변형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었던 장르이지만 한 번쯤 이렇게 또 재발견의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신신혜의 세상은 요지경 갖고 와봤습니다. 댄스 음악에 대한 그 비토가 굉장히 심했던 게 표절을 많은 표절을 하고 네. 그냥 그대로 샘플링을 하고 네. 혹은 춤을 갖다 따서 그쵸. 그대로 이식했었는데 그게 저는 일종의 문익점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차범근과 박지성이 없었으면 네. 손흥민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이상민과 박진영이 없었으면 그래요. 지금의 방시혁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맞아요. 사실 그건 무리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뭐 네. 제가 차범근, 박지성 뭐 안 좋은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네. 선구자나 개척자는 있었던 거니까 음. 그 시절에서 압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문제들대로 판단하지만 네. 또 공헌한 부분들은 인정해야 되죠. 네. 저는 그 신신혜 씨의 세상은 요지경이랑 또 되게 비슷하게 느꼈던 곡이 그 몇 년 뒤에 네. 김자옥 씨의 공주는 외로워였거든요. 그렇지. 맞아. 김자옥 선생님.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의 파격이었고 네. 어떤 그 코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 대중문화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어떤 정의 방향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그 시대를 뭔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기말의 어떤 그 뭔가 들끓는 욕망 그쵸.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의 자조 네. 이런 것들이 그 시대마다 맞아요. 광고나 혹은 음악에 사실 대중음악의 가장 큰 지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기여하는 거는 클래식 음악은 그 시대를 읽어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역량에서는. 그쵸. 다만 대중음악은 바로 그 가사, 노랫말을 통해서 그치. 그 시대가 과연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 네.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점에 조명하고 주목했는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되게 재밌는 코드죠. 문화 음. 코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면 신신혜 씨 지금도 연기하시고 네. 그 드레스업 맞아요. 입고 나오셨던 그 무당 같은 모습이 저는 네. 아직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네. 저분이 지금은 연기를 하고 계시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 그쵸. 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죠.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신신혜 씨의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용기 있었던 그 퍼포먼스가 네. 뭐 저는 진짜 불과 몇 년 뒤에 싸이로 연결되고 저는 그렇죠. 그런 네, 거라고 네. 생각해요. 다 연관이 있는 거고. 그 문화적 코드라는 게 네.
물꼬를 튼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뭐 다는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네. 되게 참 또 진짜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네. 요새는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아 요새 케이팝은 정말 들을 게 없다. 예전에 H.O.T. 잭스키스는 얼마나 실력도 좋고 그렇죠. 뭐 들을 게 많고 다들 실력파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H.O.T. 잭스키스를 실력파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병헌 발연기랑 비슷한 그렇죠.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전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었고 그냥 다 꼭두각시라고 엄청 네. 비하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케이팝 선수들 그 가수들이 실력이 훨씬 좋아요. 훨씬. 저도 뭐 냉정하게 따지면 절대적인 역량은 지금이 네.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런 추억 보정이나 이런 네.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그렇죠. 것들 우리가 지금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오히려 약간 평가절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흔하면 평가절하 하죠. 네네. 내가 너무 쉽게 그쵸. 손에 잡을 수 있으면 그쵸. 가치 없는 걸로 느끼는 네. 착각이죠. 그러니까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네. 희소성에 우리가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네. 같다는 생각 같은 것까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아예 또 다른 얘기인데 요새 케이팝 얘기하니까 저는 최근에 그 가수 윤상 씨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아드님이 근데 이번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남자 그룹이 그렇죠. 나오는데 윤상 씨 아드님이 거기 멤버로 네. 들어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어요. 네. 연예인을 해도 충분할 엄청난 외모. 근데 게다가 실력까지 좋으니까 SM에 그렇죠. 들어갔겠죠. 근데 저는 윤상 씨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아, 저런 인생이 있나? 자기도 어릴 때 미남 작곡가, 미남 가수로 거의 아이돌이었고, 네. 솔직히 실력도 음. 인정받았고, 네. 그러다가 뭐 큰 불화 없이 뭐 그래도 큰 그런 거 없이 게다가 건강에 문제 없이 쭉 활동하다가 그리고 아들도 잘생겼어. 네. 그리고 아들이 이제는 또 한 집안을 먹여 살리는 네. 이제는 아이돌이 SM인데 뭐 여간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네. 요새는 그냥 SM에서 데뷔하면 일단 팬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런 거 보면서 좋다. 저런 인생도 있다. 그러니까 부러움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차원 위에 약간 저런 인생도 가능하구나. 되게 소설로 만들어지면 오히려 설정 바다로 좀 이렇게 기각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우리가 지난 네. 충격적인 현재 이슈를 이야기할 때 했던 것처럼 네. 그냥 그의 삶은 그의 삶이고 그렇죠. 우리의 그러니까 삶에 충실해.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런 삶도 있네. 근데 왜 저게 내 삶이 아니지?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 삶이 핍절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네. 거야. 방금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요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참 보기 좋다. 예를 들면 멋있다. 아 저런 인생도 있네. 근데 뭐 나름대로 또 고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까지는 우리가 뭐 모르는 거고 그냥 저런 인생도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우린 또 우리 얘기를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 저는 타인의 인생에 박수 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타인의 인생에 박수 쳐주고 내 인생을 열심히 경주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 가치관이 네. 정립되기 혼란스러운 때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짜 네. 생존 전략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생존 전략이라는 네. 말 너무 울림이 있고 되게 그냥 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건데 되게 네. 너무 잘 좋은 메시지를 네. 받아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네. 뭐 저도 우리가 사실 원우 씨랑 저랑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답을 저희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인드 관리를 하시는지.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 나이가 되면 좀 더 무게감 있고 네.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맞아. 어느 정도 가치관이 정립될 알 줄 줄 알았는데 알았어. 택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고 네.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이걸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맞아요. 이것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이야기한다라고 전달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삶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가시적인 것만 전달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무형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전달되는데 그 무드를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익혀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사실 저는 지금 저희 세대가 고민하고 네.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 아닌가. 맞아요. 그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달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요새 되게 엉뚱한 상상하는 걸 전 좋아하니까 전 조세프님이랑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네. 뭐 한번 글 쓰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특히 뭐 우리가 저희 이달 초에 말씀드렸던 평균 올려치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네,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누군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진단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빨간 약이 될 수 있다. 그런 캡슐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오늘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녹음이 좀 다시 이야기하기 어려운 네. 어떤 뭐 테러 사건과 네. 뭐 교권 이야기 그리고 영화 2편 그리고 1993년의 이야기들까지 쭉 한 번에 녹음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사실 조금 그랬어요. 녹음을 오늘 하면서 네. 저희가 웃고 떠들기도 했지만 과연 저희가 또 되게 좀 진지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진지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음 에피소드들이 계속 송출되는 기간 동안에 네. 부디 더 끔찍한 일이 혹은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가슴 뛰게 하는 마음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네.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네. 뭐 부질없지만 빌어보면서 이번 녹음을 마치게 됩니다. 저희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주실 만한 조세프님의 엔딩 멘트 혹시 있을까요? 엔딩 멘트 부디 평안하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